자, 2014년부터 그 사트에서 역사 소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요, 한 역사, 국사와 세계사 포함해서만 10개 남짓, 뭐 기타 상식과 연관한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강의의 목적 때문이죠. 우리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항상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시험 대비 강의라기보다는 소양 강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양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건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건가, 또 우리나라 역사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어떤가, 요 정도를 기본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역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나 알고 있죠. E.H.카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다, 뭐 이런 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봤다. 그 다음에 뭐 아놀드 토인비, 뭐 도전과 응전,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역사라는 것을 한번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학계까지는 뭐해도 어떤 그 출판계 또는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 화두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다. 결국은 이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인문이 영어로 뭐예요? 인문학, 인문학이 영어로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휴먼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휴먼 사이언스. 즉, 사이언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언스 아니에요. 어떠한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이언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학문이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거야. 그럼 왜? 우리가 사람이잖아?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우리를 이해하는 것, 즉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러한 그 트렌드를 갖게 됐냐면요, 한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분의 전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문과학의 여러 가지 어떠한 학문적 범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알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역사냐?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범주들을 어떻게 해놓은 것이다,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역사상에 등장한 이후로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나타났으며 어떠한 문화들을 만들어 왔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은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 소양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어디다 쓰고 말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 구체적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가 최근에 역사 왜곡 많이 듣죠? 역사 왜곡 많이 듣습니다. 독도 문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북공정 마찬가지입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고 물으면 그냥 우리 땅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저런 나쁜 놈들 합니다. 우리는 왜 저것이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인지도 잘 몰라요. 누군가가 물으면은 왜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 동북공정이 잘못된 것인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원래 우리 거야 라고 뱉기 더 못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한계다라는 거죠. 우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과 싸우겠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 중심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역사. 자,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릭이라고 하죠. 기록되지 않은 역사시대라는 건데요.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 70만 년 전, 기원전 8000년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사의 어떠한 시대적 구분은 그렇게 두부자르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때가 중심이다 해서 이때부터 한 기원전 10,000년 전까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 그 중에서 70만 년 전부터 40만 년 전 요 사이를 전기 구석기 시대, 아니면 그 뒤를 후기 구석기 시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 편의에서 나는 거예요.
자, 신석기 시대는 이때부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기원전 만년에서 6천년경 사이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시대적 구분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 반만년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이 고조선입니다. 자, 중요한 거 청동기 문화. 아까 청동기 문화가 대략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경 이렇게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국된 최초의 군장국가라는 거예요. 자, 군장국가는요, 조금 이따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대국가 발전해서 일단은 그렇다. 이거 외우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역은요, 요령. 아까 비파용 동검이 발생한 요령이었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확립된 나라가 고대 왕국, 고대 국가고, 우리 역사에서 고대 국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다라는 겁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 나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하고 통일신라와 발해 이쪽은요, 연도별로 이제 각 나라들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국가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발달 단계. 이것은요, 고대 국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중세 국가가 됐든 아니면 우리 조선 이런 나라가 됐든 또는 서양의 뭐 프랑크 왕국이 됐든 무슨 왕국이 됐든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겪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야와 관련해서는 이런 철기 문화의 유적들, 이거 철기 문화 유적이고요. 이건 토기죠, 토기. 뭐 이런 거는 가야구나. 그래서 가야 지방에서는요, 이 5세기, 6세기경, 5세기, 6세기 초반이겠죠. 이때에 철제 갑옷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울 것 같죠, 이거하고 전쟁하면. 자, 그래서 가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는요, 계속 소개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문화의 흐름을 아는 것이 사실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뭐 전쟁이고 통치체제고 사실 뭐 우리 관심 없잖아. 하지만 이런 문화와 삶을 아는 것이 가장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좋고요. 또 하나는 가벼운 어떠한 소양 수준의 문제에서는요, 이런 문화적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사실 무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정림사지 석탑도 그냥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세계사 강의 올려놓은 거에서 4대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그거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름 강조했던 대항해 시대, 즉 지리적 발견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림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웅진이 어디냐, 사비가 어디냐, 그러면은 웅진은 웅진이고 사비는 사비다. 그것이 지금의 어디쯤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 이거죠.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의 지명의 상당 부분이 지금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희 장군이 그 세치호로 이제 거란이 땅 내놔라 이랬더니 아니다, 거기는 오히려 우리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뺏어왔다는 그 전설의 그 땅, 그지? 그게 이제 강동 육주인데, 그 강동 육주가 어디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대적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사건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근현대사라고 하는데요. 근현대사. 현대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해방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그 어떠한 자격시험이나 국사시험이 아닌 바에 사실은 이제, 기업의 인적성 수준에서 현대사 수준을 이렇게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사트에서도 거의 현대사는 안 나왔고, 아마 근대사 쪽에서도 김구 선생 이야기 정도 이게 나왔을 것 같고요. SK 쪽에서 4.19, 5.16 이런 것들을 연대별로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역사가 아니죠. 요 정도, 요 주요 사건, 이런 것들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예전에도 좀 나왔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요. 사실은 이제 어떠한 학습이다라고 측면에서 보면은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배우자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구체적 사실, 지식을 배우자라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생각의 기초들을 닦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께 정확히 또는 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주변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어떠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